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김 위원장 사망에 대한 조의 표시 문제와 국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재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환율 급변동 등 외환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시장 안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U 재무장관들이 IMF를 통해 2천억 유로의 재원을 확충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영국이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1,500억 유로만 추가 공급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내년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올해보다 2.8% 정도 늘어납니다. 보험료율 조정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000원가량 증가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정 1부 시작됐습니다. 전일 60포인트 이상 급락했었던 코스피가 북한발 악재를 딛고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참 다행이죠. 그러나 전일 15거래일 만에 깼었던 1,800을 회복할 정도로 반등폭이 강하진 않은데요. 왜 반등폭이 제한적이냐? 그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요. 먼저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요. 뉴욕과 유럽 증시 분위기에서 그 이유를 찾자면 뉴욕과 유럽, 특히나 다우가 하루 만에 100포인트가량 빠졌지만 북한발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오히려 유럽 때문에 빠졌다는 분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전해드린 바대로 EU 재무장관 회담이 전화상으로 열렸었는데 IMF를 통한 2천억 유로 재원 조달 합의에 실패했다고 하고요. 22 총재도 적극적인 국채 매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유럽 숙제 풀지 않는 한 1,800도 조금은 힘겨워하는 시장인데 어느 정도 반등폭이 코스닥 쪽에도 나오는지 전반적인 시장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해보죠.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에 어제 하루는 국내외 금융시장들이 출렁이는 모습이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북한 리스크가 단기적인 충격에 그쳤다는 경험 때문인지 오늘은 코스피가 급락 하루 만에 반등세로 출발했습니다. 12월 20일 화요일 현재 코스피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북한보다도 유럽 문제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뉴욕 증시가 약세를 나타냈지만 코스피 지수는 전날 급락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어제보다 0.91% 상승한 1793에서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입니다. 1790선에서 갭상승 출발한 코스피는요, 개인 매수세 확대로 장 초반에 비해 오름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는 개인과 프로그램 매수세에 힘입어서 강보합권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제한된 채 1790선 안팎으로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입니다. 프로그램 매매가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힘을 보태고 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장중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현재 기관이 430억 원, 외국인이 1,80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1,500억 원 가까이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대북 리스크를 딛고 현재 2% 상승하면서 488선에서 거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장중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유럽발 악재의 하락 마감했지만 코스닥 지수는 전날 급락에 따른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전날 급락했던 데 따라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꾸준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 외국인이 매수세로 입장을 바꾸면서 지수가 오름폭을 늘리는 모습이었지만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이 모두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기관과 외국인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310억 원, 외국인이 50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420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환율 흐름입니다. 환율이 하루 만에 소폭 하락했습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일 대비 10원 50전 하락한 1,164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1,175원에서 개장가를 기록한 환율은 국내 증시가 예상외로 강세를 보이면서 환율 하락에 압력을 가하는 모습인데요. 현재는 1,164원선 부근까지 저점을 낮추면서 방향성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세로 1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1% 상승했네요. 101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대표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21만 원, 현대모비스는 2%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29만 5천 원에, 기아차는 6만 7천 원에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철강주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LG화학도 장중 소폭 강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은행주들 KB금융이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신한지주는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현재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정유주들도 상승하고 있네요. SK이노베이션과 S-오일 등도 1% 상승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현재 3.7% 상승한 15만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오일도 0.1%의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9만 8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이 3% 상승하면서 3만 5천 원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음은 이틀째 하락하고 있네요. 4% 급락하면서 현재 12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5% 상승하면서 현재 13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엔터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J 상승하면서 3만 1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캠텍도 1% 상승 중입니다. 18만 1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3S도 4% 가까이 상승하면서 현재 2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 게임즈는 0.1%의 약세를 보이면서 현재 4만 5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CJ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현재 6만 9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OCI 머티리얼즈는 2% 하락세를 보이면서 7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외국계 증권사에서 지금 달러원 환율이 일주일 새 1,150원대까지 안정될 수 있다는 리포트를 내놨다고 하는데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원 넘게 11원 가까이 빠지면서 빠르게 안정세를 되찾아가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의도로 나갈게요. 현대증권의 온수연구원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발 리스크 이번엔 좀 다르다고 하더니 오늘 반등하는 거 보니까 하루짜리인 것도 같네요. 좀 조심스럽지만요.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까지 현재 흐름 좀 짚어주십시오. 예, 일단 과거 경험을 종합해보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된 이후에 코스피의 평균 수익률은 사건 당일에는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반등세를 보였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일주일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게 공통된 사항이었습니다. 환율 시장도 리스크 발생 시기에는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을 했지만 이내 진정되는 모습이었고요. 따라서 이번 사건도 이번 이벤트도 단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비슷한 패턴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어떤 후계 구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후계 리스크, 후계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통상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때는 외국인들의 이탈 여부가 이제 시장의 관심 사항이 되는데요. 과거 경험치를 보면은 예상과 달리 북한 이슈가 외국인의 자금 이탈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일에는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순매도를 보이긴 했지만 그리고 오늘도 순매도를 보이고 있지만은 평소 순매도 강도를 비교해서 보았을 때는 이전보다는 넘는 수준은 아니다. 그 범위 이내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가 관련해서 외국인들의 매매가 단발성에 그쳤다고 한다면은 어떤 추세를 형성하는 어떤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무래도 대북 리스크 쪽보다는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유럽 재정위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해외 뮤추얼 펀드 자금 동향을 나타내는 EPFR 자료에 따르면은 선진 시장뿐만 아니라 신흥 시장 펀드가 모두에서 자금이 유출됐습니다. 아무래도 유럽의 재정위기가 확산되다 보니까 위험 자산 전반에 대한 비중 축소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외국인들의 국내 매도 역시도 이러한 연장선상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북 리스크와 관련돼서 외국인들의 이탈은 아직까지는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북한의 권력 이양 문제가 완성이 되지 않은 상황인데 국내 어떤 신용 등급에는 이상이 없을까? 어제 신평사들이 일단은 내릴 것 같지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전일 무디스가 김정일 사망이 한국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등급을 유지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권력 승계 과정에서 내부 불협화음은 촉발될 수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고요. 피치사도 당장은 신용 등급에 영향이 없다. 하지만 북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부정적이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종합을 해보면은 대체로 중립적 시각입니다. 신평사들의 입장은 중립적 시각이고 당장 대북 리스크에 따른 어떤 영향을 반영할 계획은 없다. 하지만 김정은 후계 체제의 승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는지 여부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으로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장례식 절차가 마무리되고 당분간 이제 유훈 통치 기간을 통해서 권력 승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김정은 체제가 확실히 자리 잡는지 아니면 권력 투쟁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좀 면밀히 체크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차후 북한의 권력 승계 과정을 이제 봐야겠지만 북핵 리스크 부각 때문에 국내 시용 등급이 지금 당장 할인되거나 변경될 요인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제 일단 충격은 어느 정도 크게 받은 것 같고 북한발 악재는 단기 중립, 이제 중기 어떤 악재로서의 영향력. 그러면은 일단 연말까지 며칠 안 남았습니다만 유럽 문제에 더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 계속 팔면은 좀 어렵겠어요. 마감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시장 대응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연말이 들어서면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높아졌고요. 어제도 보셨겠지만 오전장에서 대북경협주 날아가다가 강세를 보이다 오후장 들어서 다시 또 급락하고 방산주가 뛰는 오늘 시장도 역시 상당히 좀 종목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대북 리스크와 관련돼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학습 효과로 인해서 제한적일 수 있지만 권력 승계에 따른 불안 요인은 남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마침 유럽 재정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리스크 부각은 여전히 좀 시장의 불안 요인이다, 변동성 확대 요인이다라는 점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험 관리에 좀 더 집중하시고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관심 업종이나 관심 종목으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중국 국무원에서 내수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수 정책 일단 도시 실업률을 5% 이하로 낮추기 위한 재정이라든지 세제, 금융지원책을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가전 하향 정책에 버금가는 이런 내수 소비 촉진 방안을 검토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일단 중국 관련 내수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등 중국 관련 내수주 쪽에 아무래도 투자 관련된 종목보다는 내수 관련된 종목 쪽에 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나마 보수적으로 보는 장 속에서 중국 관련 소비주 정도는 관심 종목 업종으로 편입시킬 수 있겠다는 얘기였네요. 현대증권 오은수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시장 보는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오인호색 투자 전략, 오늘도 역시 SK증권 종로지점 김민수 차장님 의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빠른 안정세 속 1790, 1800선 저항대를 인식하는 모습인데 1820선 추세 복귀 전까지는 시장을 지켜보기만 했으면 좋겠다. 관망 전략을 주문하셨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최종대 차장님은요. 변동성이 다 해소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역시나 관망 얘기를 하셨고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의 신승윤 대표님은 대북 리스크 영향의 힌트는 환시장과 외평채 시장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은 투매보다는 관망이 낫겠다. 세 분이 연속 관망 전략을 펼치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낙폭과대 저점 매수 관점은 단기로만 하자 이런 얘기도 좀 하신 것 같은데요. 이진행 지점장님은요. 지정학적 리스크 학습 효과 고려 시 이렇게 빠질 때는 사는 것이 맞다. 단기 매수 얘기를 하셨고 KTB 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진 이사님은 단기 하락 추세선 지수대가 1810포인트 정도라고 명시를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북한 돌발 악재 외에도 추세 악화가 진행 중이라고 하셨던 분이죠. 이번에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 한번 볼까요? 네, 김 차장님은 1820 추세 복귀까지는 지켜보지 하신 분인데 그래도 볼 수 있는 낙폭과대주는 정유주 가운데 SK이노베이션, IT 가운데 하이닉스와 SKCNC 그리고 보험주 가운데 삼성화재를 꼽아주셨습니다. 최종대 차장님도 시간이 좀 걸려야 이 변동성이 좀 줄 것 같다 하셨지만 IT 그리고 운수장비, 화학과 정유, 철광고 오늘 또 새롭게 유통업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신훈 대표님도 역시 IT와 좀 전에 오은수 애널리스트가 좋게 봤던 중국 관련주 그리고 타이어 업종 좋게 보고 계시고요. 이진행 지점장님은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학습 효과 생각한다면 매수 기회다 하셨던 분인데 IT의 기계화학, 바이오 또 역시 중국 소비 수혜주 있고요. 건설주까지 계속해서 갖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김영진 이사님 역시도 단기적으로 낙폭과대 종목 트레이딩 가능하고 IT는 중기적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주셨네요. 네, 시장 하루 만에 반등 하나, 반등폭은 좀 미미한 가운데 변동성이 줄어들려면 역시 시간이 좀 걸리겠다. 오늘 이렇게 분석해 주셨던 하나대투증권 도남동 지점 최종대 차장님 연결해서 오늘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아주 다이나믹했는데 주간 전략부터 확인하고 얘기 이어갈게요.
네, 우리 최종대 차장님의 한 주간 전략 모음이 되겠습니다. 12월 14일부터 마지막 12월 20일 오늘까지 전략 변화를 좀 살펴볼 텐데요. 1160원 부근까지 원달러 환율이 올라갔을 때 환시장이 불안하다, 현금을 반 정도 쥐고 있자, 보수적으로 보자 하셨었고 12월 15일, 16일에는 산타랠리가 없더라도 크리스마스 반등을 기대하면서 IT주는 조금 좀 사 모아보자, 비중 확대를 얘기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북한발 리스크, 그리고 오늘 소폭의 반등 가운데 12월 19일, 12월 20일 전략 보시면요. 관망하자는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변동성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이렇게 좀 처음에는 현금 비중의 한 50%, 그래도 IT는 좀 사자 하셨다가 이제는 지켜보자 쪽으로 전략이 소폭 바뀐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설명 좀 해주실까요? 예, 지난주 전략 변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방향성 찾지 못하는 가운데 현금 보유 후 관망의 자세로 조금 더 주가의 방향이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말부터 IT 업종에 관심을 가졌고요. 이유는 미국 지수가 글로벌 다른 국가의 증시보다도 하락이 견고하게 했었고, 산타랠리는 없지만서도 이번 주 크리스마스와 연말 윈도우 드레싱 효과, 1월 효과로 이어지는 미국의 소비 지표 개선에 기대를 했던 전략입니다. 유럽의 상황은 유로존 국가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국가들의 신용 등급 강등 가능성에 완만한 시간 조정을 거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시장의 그런 분위기에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이미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선반영되었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강등을 한다 하더라도 일전에 미국의 신용 강등의 어떤 경험처럼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만 어저께 발생한 북한 관련한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이 현재 증시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시점에서는 조금 더 유보적인 전략으로 진행 상황을 좀 지켜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확실히 뭐 많은 분들이 좀 얘기하고 있는 북한은 조금 그 권력 이양 문제가 남아있긴 하지만 유럽이 더 중요해졌다. 여기에 공감하시는지 궁금하고요. 지수대를 많은 분들이 1810선이나 20선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기술적으로도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문제는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시간을 주면서 완만한 조정을 거치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가능하고 다시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한 후에 코스피는 사건 당일에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였지만서도 다음날 반등을 시도하기 시작해 시간이 흐를수록 반등폭을 키웠습니다. 이러한 학습 효과로 어제 증시에도 급락 후 저가 매수 이후로 낙폭의 축소를 했습니다. 이러한 학습 효과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다시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전개 과정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만약 기간 고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리스크 요인이 완만한 조정 과정을 지나준다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온다면 어제 오늘의 하락과 상승은 오버슈팅의 과정으로 상승을 앞두고 매물을 급격하게 소화해 줌으로써 오히려 상승을 촉진시키는 결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아직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고요. 결론적으로 지수를 중심으로 조정이 진행되면서 지수가 서서히 박스권 하단에 근접하는 1700대, 1740포인트 구간에서는 대형주 분할 매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전반적으로 관망 얘기를 하셨지만 1740포인트대에선 대형주 분할 매수. 오늘 뭐 IT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새롭게 유통업종이 관심 업종이 편입돼 있더라고요. 업종 공개해 주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수가 관망의 입장에서는 대형주들, IT 대형주들, 자동차주, 화학, 정유, 철강 업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관망의 자세로 속적인 매수를 좀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다만 이러한 시기에는 그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투자 심리가 개선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단기 매매로 유통업종 중에서 현대 그린푸드와 호텔 신라를 가지고 매매를 해보고자 합니다. 특히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에는 성장하는 자산주의 특징이 가장 큰 매력적입니다. 자산 가치가 시가총액의 88%를 달하고 있고요. 필요시 보유한 현대 자동차의 지분 매각으로 사업 다각화를 위한 M&A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 퍼가 다소 높지만서도 현대백화점 그룹 내 시너지 가능성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2만 원 정도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호텔 신라도 한번 눈여겨볼 종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1월 연휴 등 내년 1분기 실적을 기대하고 있고요. 현재 4분기 영업이익
이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이런 가운데 중국인들의 어떤 입국자 수와 일본인들의 입국자 수가 꾸준히 상승한다면은 현재 가치 주가 하락 시에는 매수의 기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한 4만 5천 정도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둘 다 거의 신고가 부근인데 역시 조금 눌렸을 때 사는 게 유리하겠죠? 오늘 다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항상 주가는 추격 매수보다는 경험적으로는 보유 종목, 관심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봤다가 눌림을 줬을 때 매수하는 것이 수익에 많이 도움이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주 분할 매수 그리고 오늘 또 IT 외 유통업종 얘기하셨는데 특별히 현대그린푸드 그리고 호텔신라 관심 종목까지 잘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선물 쪽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으로 갈게요. 이종성 선임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외국인들이 북한발 리스크 터졌을 때 선물 매도 포지션 막판에 줄여서 참 다행이었는데 오늘은 선물 쪽은 사주네요. 예,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이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거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좀 예상을 하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외국인이 오늘 뭐 1000계약 정도 지금 선물을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옵션 쪽으로는 양매도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매도 포지션이라고 하면 옵션 프리미엄의 감소를 예상을 하고 그 포지션을 말하는 것인데 결국은 전일에 급락을 했을 때 옵션 프리미엄이 급등을 했던 부분에 대한 금일 반등에 있어서 프리미엄 감소를 좀 차익으로 남기는 어떤 그런 포지션 전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외국인 매수세 유입에 따른 반등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베이시스도 전일보다는 소폭 개선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프로그램 쪽도 차익 쪽으로는 한 900억 이상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지금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한 4거래일 만에 매수이 오래간만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 우리 IBK증권 애널리스트한테 선물 쪽 동향 분석 들었을 때는 외국인들이 향후 매도할 수 있는 여력이 한 선물 쪽에 10,000계약 정도 아직은 남아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유럽 문제에다가 북한 문제까지 겹쳐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오늘은 선물 사지만 또 팔아서 프로그램 매물 출회시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과거 경험적으로 보면 이제 기말 배당을 앞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그러니까 선물 매매 동향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기말로 갈수록 연말로 갈수록 외국인들은 선물 매수 우위 포지션을 가져가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는데 그에 따라서 베이시스가 상승을 하고 그다음에 연말 기말 배당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매수세가 연말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유입되는 그런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과거의 그런 흐름과 유사하게 전개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로 이렇게 선회할 가능성은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한 10일 이상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하였고 시장은 과매도 영역에 단기적으로는 놓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등이 지금 우선인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내일 해서는 234포인트 돌파 여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럼 선물 쪽은 외국인들도 어제 좀 많이 감은 거 보면 막판에 좀 과매도 영역이라고 보는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주식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매도 일관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선물 쪽으로는 하루하루 흐름에 따라서 수익이 많이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시장을 안 좋게만 본다 하더라도 포지션을 그렇게 가져갈 수 없는 그런 시장이고요.
그리고 옵션 쪽 동향을 봐도 이제 양매도 포지션을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그 변동성의 확대보다는 변동성의 축소를 예상하는 그런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우선이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예, 일단 지금 선물 쪽 232.55, 60 정도 보여주는데 234선 돌파가 일단은 중요하다. 지수 선물 쪽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하나네트증권 이종성 선임연구원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 연결돼 있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790에서 멈춰버린 듯한데 어제 많이 내 종목이 급락했는데 오늘 반등이 미미하다라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략 세워주시죠. 일단 어제 김정일 사망 때문에 주가가 급락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국 반등을 해보니까 반등 자체는 나왔고 매수 타이밍도 맞았는데 반등을 해보니까 종목들의 그 반등 강도가 너무 약한 면이 많이 보이고 있죠. 특히 이제 거래소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3%를 넘기가 힘들 정도로 반등이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이제 반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종목 간의 차별화가 많이 심한 상태고요. 그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탄력이 저하되는 종목들을 굳이 계속 고집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는 종목들, 그리고 단기권 반등을 좀 노리는 형태로 그렇게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면은 오히려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하락이 나온 다음에 하락을 할 때는 같이 빠지지만은 반등할 때 속도는 완전히 틀리니까요. 거기에는 수급적인 요소도 있겠고 아니면은 지금은 큰 돈이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만 움직이는 것도 있겠고요. 또 테마적으로 순환매가 발생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수익을 내는 구조 자체를 만들어 간다는 생각으로 좀 접근하시면은 지금은 좋은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등이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각 좀 눈에 띄게 많이 오르고 있는 핫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부탁드릴 텐데 방산주도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오늘 원익 IPS부터 우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익 IPS는 사실 어제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얘기 때문에 하한가 근처까지 내려갔다가 지수가 밑꼬리 달고 올라오는 상황에서도 종목이 거의 반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관들 매도가 많이 나오면서 사실상 악재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요소 때문에 기관들이 이제 그동안에 가지고 왔던 주식을 차익 실현하는 게 아닌가 했었는데 오늘 굉장히 빠른 속도로 또 다시 반전 포인트가 잡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가가 약세를 탔지만은 또 강하게 올라설 수 있다는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라고도 판단되기 때문에 제 판단에는 주가의 상승이 또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늘 삼성과의 공급 계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호재성 재료도 있고 해서 매수 관심으로도 좀 노려보실 만하다라고 생각됩니다. 매수가는 9,500원 현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1,5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대략적으로 저점을 깰 수 있는 9,000원 정도로만 보시면은 큰 부담 없이 접근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피니트 헬스케어 있는데요.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의 상승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선두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인포피아라든지 아니면 바이오스페이스 같은 여타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같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당히 좋은 진행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 마감이나 추가 상승도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너무 무리한 추격 매수는 건물이니까 눌림목을 줄 때 공략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방향을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TX 조선해양이 있는데 이 STX 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오늘 기관들이 어제부터 매수를 조금씩 하기 시작하면서 반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STX 조선해양은 지금 물려 계신 분들도 많고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조선주가 사실 업황이 안 좋은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빠졌다는 얘기가 있고요. 또 현재로서는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겠나 이런 그런 관점들이 합쳐져서 오늘 반전을 좀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추가 반전이 나온다면은 당분간 조금 더 상승세를 탈 수도 있을 듯 하고요. 조선주 전체적으로도 매기가 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원익 IPS가 최고의 오늘 또 세 종목 가운데 관심 종목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정반대로 많이 하락하고 있는 종목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신다면요?
네, 오늘 그 하락이 좀 많이 나온 종목들은 사실 뭐 장이 반등을 하니까 많지는 않은데요. 오늘 그래도 대표적으로 지금 SK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태원 회장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등 아니면은 뭐 계열사들의 주가가 지금 계속 약세를 탄 그런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렇지만은 이전 저점이 지금 대략적으로 12만 원 전후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가격을 더 깨지는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내일 또 추가로 반등을 한번 더 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반등이 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쫓아가면서 매도를 할 시기는 아니다라고 판단되고요. 저는 보유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어쩌면은 매수 타이밍도 한번 노려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이 있는데요. 다음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인터넷 업종들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올 하반기에 제일 좋았던 업종들이 인터넷 업종인데 이제는 성장성이 좀 둔화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차익 물량이 좀 출해된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축소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고 있는데 반등 자체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중장기적으로도 조정을 좀 거칠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좀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롯데쇼핑 한번 보시겠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오늘 하락폭은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수주 쪽, 특히 중국 관련주들의 상황이 좀 어렵다는 것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경기 둔화라는 부분도 지금 계속 발목을 잡는 요소고 또 특히 중국의 경기 침체가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수 경기 축소는 결국 이 롯데쇼핑 같이 중국 그 내수 경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종목들의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기술적 반등이 한 번쯤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으므로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앞서 말씀하신 지주에서 SK는 보유 내진 매수 타이밍 노려보자라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핫앤콜드 코너 진행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습 아주 좋아집니다. 장 마감으로 갈수록 말이죠. 원달러 환율이 더 많이 빠지고 있고 기관이 덜 팝니다. 코스피가 1800 트라이에 들어간 상황인데 다시 한번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에서 박창현 대리님이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뭐 1790 정도에서 끝나나 했는데 1800도 되겠는데요? 네네,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어제 많이 빠진 만큼 그만큼 기술적 반등 크게 나오면서 1800선 재탄환 자체를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시장 자체가 지금 상방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박스권 하단 자체를 확인하면서 상방적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모습 자체를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오늘 좀 특징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테마주의 단기 매매 자체가 이렇게 짧게 일어나고 있다는 측면, 그 측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일 이제 그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면서 휴니드라든지 스페코, 퍼스텍 등은 이런 방산주 관련해서 이렇게 짧게 이렇게 상한가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우 신소재라든지 안철수 연구소, 동일벨트 등 이런 그 대선 관련 주가 자체에도 지금 어찌 보면 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이런 부분에 좀 네. 단기적으로 이런 순환매가 이런 테마주 위주로 좀 빠르게 도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일단은 어제 많이 빠진 데 따른 기술적 반등, 일단 분석까지는 들어봤는데 확실히 뉴욕과 유럽은 북한발 악재 신경 별로 안 쓰는 모습, 우리와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럽발 악재가 여전하였다는 그런 분석 속에 빠졌다면서요,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변수를 좀 그쪽에서 챙겨볼까요? 네, 일단 유로존 리스크 그리고 이쪽이 재부각되면서 유럽 쪽 일단 이슈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유럽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21일 날 12월 유로존 소비자 기대지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한번 좀 꼼꼼하게 챙겨보셔야 될 것이 ECB 경기 부양에 따른 역할 확대 부분, 전일 어찌 보면 시장이 마감
그때 이제 하락하게 된 원인 자체가 20일에서 국채 매입 확대 자체를 하지 않겠다. 네. 이 부분이 크게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그 대외 증시에서는 좀 더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그리고 이번 주 좀 어찌 보면 하락 출발하게 만들었었던 프랑스 신용 등급 강등설에 관한 확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유로존 국가들의 신용 등급 상황 자체가 향후 이제 뭐 하락이라든지 좀 더 부정적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 한번 꼼꼼히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이제 미국 이쪽으로 들어가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지표 발표를 많이 앞두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그 건설 관련해서 이제 계속해서 지금 뭐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쪽 관련해서 좀 체크 한번 해 보셔야 될 게 20일 날 그 11월 주택 착공 건수와 건축 허가 부분 그리고 21일을 기존 주택 매매 관련해서 주택 관련 지표들이 최근에 반등세 자체를 이어갈지의 여부 네. 이 부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22일 날 뭐 GDP와 경기 선행지수, 굵직굵직한 이런 이슈들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최근에 좀 하락 추이를 이어가면서 그 미국의 장밋빛 경기 전망을 밝혔던 이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하락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도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말이죠. 대북 리스크가 사실은 오늘 소폭 반등에 성공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매매 패턴하고 외환 시장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어찌 보면 지금 유로존 리스크에 인해서 계속해서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전일 대북 리스크가 크게 부각이 되면서 네. 아무래도 좀 급락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좀 주의 깊게 바라보셔야 될 부분이 이런 환율 상승 추이 여부 네. 그리고 외인의 이탈 여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크게 이 두 가지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북한에서 권력 승계 자체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까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국내에서 지금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측면이 많은 분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시지만 이런 프로그램 그 매수도 차익 잔고 스프레드 자체가 현재 1,000원까지 줄였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1조 가까이 다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프로그램 매물 자체가 계속해서 출회되고 있는데 이런 네. 부분 자체, 이런 부분이 바로 외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나가는 부분이 추세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 이 시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이 바뀐 점이 있다면 코스피 20일 이동평균선, 60일 이동평균선 다 못 지켰고 결국 네. 안타깝게도 돌발 악재가 나와서 1,800도 깼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유럽발 악재는 원래 쭉 있었던 거고 북한발 뭐 악재도 일단은 오늘 반등에 좀 성공하는 모습인데 이제는 좀 사도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조금씩 마감 네. 전략 세워주시죠. 아무래도 이 부분이 조금 상당히 애매한 타이밍입니다. 예. 참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런다고 다시 사기도 그렇고 또 프랑스 악재가 나올까 봐.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대불확실성 자체는 계속해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일단 이제 기존의 유로존 리스크에 더불어서 전일 이제 대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면서 어찌 보면 국내 증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증시 자체는 지난주에 이어서 아무래도 하방 지지선 찾기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일 뭐 1800선 재탈환 시도를 하고 있지만 이거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넘어선 것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좀 중립적으로 한번 시장을 접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21선과 61선 좀 지지를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그러게요. 자체를 하회하면서 이미 전저점 부분까지 상당히 내려온 모습입니다. 최근 증시 자체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펀더멘털보다는 아무래도 센티멘털에 크게 좌우되는 증시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저가 메리트에 따른 이런 매수보다는 단기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재반등 시점에 그리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에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지켜보면서 천천히 접근하시는 것 자체가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대북 리스크 이 자체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악재가 분명하지만 이미 수차례 학습 효과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의 단기 출렁임만은 줄 뿐 아무래도 증시의 본원적인 펀더멘털 훼손까지는 아무래도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즉 과거 김일성 사망이라든지 미사일 발사, 핵실험, 연평해전 당시에도 증시 변동성 자체를 키우며 급등락하기는 했지만 한 달 이내의 짧은 기간 안에 대부분 낙폭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런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불확실성이 있지만 좀 뭐랄까 경기의 하방 경직성을 갖추고 있는 개별 네. 종목 위주 선별적 대응 자체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들어가는 타이밍 자체는 아무래도 1800선 재탈하는지 여부 한번 지켜보시면서 기술적 턴어라운드 시점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요. 지수로는 1800 정도 회복되면 좀 안심권이다. 종목별로 역시 잘 골라야 된다 하셨는데 오늘 뭐 잘 골라오신 종목이 하나 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일단 이제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제 대한생명입니다. 그때 수익 보고 팔았던 그런 종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미 한 달 전쯤에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려서 수익 실현 이후에 그리고 다시 재접근하는 종목인데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 아무래도 눌림 이후에 다시 한번 제 편입 관점에서 한번 말씀 한번 드리겠다고 그때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투자 포인트 자체는 동일합니다.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사주 매입 2,600만 주 이 부분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입니다. 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 2,600만 주를 이제 자사주 매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하루 종일 거래가 단 한 주도 없더라도 기관에서 한 달 내내 살 수 있는 물량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바라봤을 때 3달 동안 빠질 때마다 꾸준히 기관에서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이 수급상에서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드리면 11월 1일 자사주 매입 발표 이후에 지금 총 34거래일이 있었습니다. 34거래일 중에서 33거래일 동안 기관이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즉 비율로 보더라도 97% 확률로 기관의 러브콜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술적 추이상 보더라도 지금 하락, 상승, 하락, 그리고 다시 상승 이런 측면이 있는데 지난주에 좀 특징적인 뉴스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동양생명 인수할 거라는 하나 쪽에서. 네 그렇습니다. 동양생명 인수할 거라는 그런 내용 자체가 나오면서 이거 자체가 지금 단기 조정은 빌미를 제공한 것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는 어찌 보면 다시 지금 하방 쪽으로 지금 눌림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눌림을 주고 있을 때 한번 접근 한번 해보시기를 권고를 드리고요. 네. 구체적인 매입 전략으로 들어가서 현재 21선 눌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눌림 나오고 있을 때 7,200원 밑에서 분할 매입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한번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차트 한번 보실 텐데요. 대한생명 차트입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게 일전에 한번 이 정고점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차익 실현 자체를 하였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서 지금 21선 눌림이 자체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번 먼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인 수급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급상 매매 동향 보시면 11월 1일 발표 나왔을 때 제일 오른쪽에 있는 기관은 지금 보시면 11월 7일 날 단 한 차례 매도 제외하고는 지금 꾸준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매도도 그날 실수 아니었나 싶어요. 그 정도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정고점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정고점을 저항 고려하시고 예.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승, 하락, 다시 상승 그리고 지금 하방 눌림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정고점 부분인 7,800원 그리고 7,900원 정도까지 한번 높여서 잡겠습니다. 7,900원 한번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전저점 부분인 6,800원 좀 작게 잡겠습니다. 6,800원 부분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목표가는 지금 7,250원 기록하고 있는데 7,200원 선에서 한번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달 이내 단기 비중 30% 한번 공고해 드립니다. 네. 차익 실현 이후 재접근하는 대한생명 얘기 들어봤고요. 기존 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 말씀하셨던 포트가 이러했죠. SKC와 삼성전기. 어제 타격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삼성전기는 어제 이상으로 오늘 올라서 괜찮은데요. SKC가 손절가 터치해서 지난주 사실 추가 매입했었는데 곧바로 매도 사인 내시게 됐네요. AS 시작해 주시죠. 네, SKC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 그리고 61선 심지어는 지금 21선, 61선까지 하회하면서 좀 부정적인 모습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던 이중 저점의 이런 전환선 부분, 이 부분에서는 한번 이제 지지가 나올 것으로 한번 기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61선을
61선 자체의 지지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어제 대북 리스크 나오면서 이 부분을 하회했고요. 제가 손절가로 제시해드렸던 41,500원 선 이 부분을 하회했기 때문에 전량 손절 처리하면서 짧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았습니다. 예, 그리고 삼성전기요. 그리고 삼성전기로 바로 들어가서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매입가 자체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눌림 그러면서 매입.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고점 92,000원, 91,000원 선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눌림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매입으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이 수평 매직 구간인 85,000원 선 밑에서 매입을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상황이고요.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상승을 하면서 지금 매입가 이상으로 다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한번 꾸준히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SKC 빼고 삼성전기는 살려두는 AS였는데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SKC는 안타깝게도 손절가 터치해서 빠지게 됐고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상에는 대한생명 오늘 신규로 편입돼 단기로 30% 들어갔고 삼성전기가 20% 그대로 유지하는 현금 50% 포트폴리오가 완성이 됐습니다. 삼성전기는 85,000원 눌림 매입했었기 때문에 어제 하락에도 큰 충격은 없었으며 오늘 그 이상 상승을 해주는 종목입니다. 95,000원까지 목표가 잡고 계시고요. 손절 라인은 8만 원 깨지면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생명은 오늘 신규로 말씀하신 종목인데요. 한 번 차 실현한 후 재접근하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2,600만 주 자사주 매입에 따른 기관의 계속된 정말 매집이라 할 수 있는 수급이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동양생명 인수 관련해서 최근 조정을 다시 한번 매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라 보고 계십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확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솔로몬 투자증권 압구정 지점 박창윤 대리와 함께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2, 3분 뒤면 마감 동시효과 들어가는데요. 기관이 마지막에 매수로 전환했는데 그래도 1,800은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소폭 반등하는데 만족해야 될 것 같아요. 전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옵니다. 고맙습니다.